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오늘 이명웅 씨 소식 준비했는데,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 1월 25일 제 메일로 한 제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고가 많으십니다. KBS가 가수 이명웅의 방송 점수를 조작해 피해를 줬다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에 대한 공정성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기사가 보도돼 이를 제보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 스포츠 경영이 보도한 이명웅 방점 조작 피해 경찰 수사 못 믿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난 30일 또다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이 올라왔고 이 역시 제보 메일로 왔는데 그 내용은 민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 땡땡땡 경입니다. 귀약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담당 수사관의 수사 지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 소속 조사관에게 배당할 예정이며 신속히 연락 및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답이 안 나왔고 또 까먹고 있었어요. 이게 워낙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는 잊게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번에 제기된 민원은 어떤 내용인지, 과연 수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넘겨짚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의 녹취를 여러분께 그대로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께서 듣고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야겠죠.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명웅 씨가 지난해 5월 13일 KBS ETV 뮤직뱅크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걸그룹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였습니다. 당시 정규앨범 발매 직후 어마어마한 눈길을 끌고 있었는데 방송 횟수 점수가 빵점, 0점을 받아서 방송 점수 5,348점을 획득한 르세라핌에 밀려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KBS는 방송 점수 집계 기간 중 KBS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에 이명웅 씨의 곡이 방송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해당 기간 이 이명웅 씨 앨범의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라디오에 방송된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8개월, 이제 2월이 됐으니까 9개월이죠.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 부분을 변호사를 통해 짚어본 겁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방송 점수 조작 같은 경우는 방송 업무를 전형적으로 방해했다는 측면에서 업무 방해 행위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방송 점수에 어떠한 외력이 가해졌다. 그로 인해서 점수가 달라졌고 순위가 달라졌다.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방해 혐의라는 건데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변호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해 그 이명웅 씨의 뮤직뱅크 출연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그 방송 점수 조작 같은 경우는 방송 업무를 전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방해라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점수가 매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전형적으로 그런 행위죠. 형법상 업무 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 네. 어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거든요. 네네. 방송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위계에 해당하는 그 업무 방해 행위입니다. 네, 다음 짚어볼 문제는요. 이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지난 5월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에 이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어요. 내사는 입건 전 조사.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는 게 내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입건이 되는 거죠. 그 후에 5월에 논란이 불거졌고 5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뮤직뱅크 제작진을 경찰 수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제대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경찰이 판단을 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을 수 있다고도 경찰이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은요, 통상적으로 경찰의 수사 과정은요, 3개월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사안이 아주 미묘하거나 복잡해서 엄청나게 많은 증인과 또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지지만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변호사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입건이 됐는데 이게 지난해 5월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통상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건가요? 통상 경찰의 수사 과정은 대략 한 3개월 정도 안에 보통 처리되는 게 네, 일반적입니다. 3개월이요. 네. 이게 뭐 사안이 아주 복잡해서 무슨 뭐 횡령이나 사기, 배임 같은 재산 관련 문제들은 자료들이 많아서 조금 더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쟁점이 하나인 사안 같은 경우는 통상 3개월 안에 보통 수사를 종결합니다. 자, 다음 짚어볼 문제는 최근에 접수됐다는 이 수사심의 신청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25일 서울경찰청에 이명웅 방송점수 조작 피해 사건에 대해서 KBS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 과정을 조사해달라는 수사심의 신청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자, 이건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경찰의 조사 및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혹은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경찰의 업무를 경찰이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서울 영등포 경찰서와 그거의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경찰이 경찰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 법조계의 판단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게 굉장히 이게 길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예, 서울경찰청의 이 수사 과정을 조사해달라는 수사심의 신청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예, 수사심의 신청이 어떤 건가요?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네네. 어떤 수사 심의 신청 민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 이제 경찰의 수사 절차 전반에서 적법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사 네.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통상 이런 수사 심의 신청을 하더라도 8개월 정도 네. 미뤄진 걸로는 네. 수사상 과오가 있는지 네. 심의한 경우 수사상 과오가 있다라고 의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네. 수사심의 신청을 한 경우에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네. 심사하게 되는데 이게 상급 지방경찰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 네. 같은 기관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네네. 더욱더 이렇게 뭔가 좀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문제는요. 사건 처리 지연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난해 5월 민원이 접수됐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입건 전 조사. 해보니까 이거는 수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무언가 혐의점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정식 수사로 전환이 됐고 KBS 제작진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10월, 그 후로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죠? 4개월이 지났습니다. 5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9개월의 시점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 과연 어떤 수사 과오가 있는 건 아닌지 이거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인데 법조계의 생각은 통상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판단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해를 넘기긴 했지만 1년이 되진 않은 사안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이 불거지진 않았기 때문에 경찰 내부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딱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사건 처리에 대해서 그 지연에 대해서 고소인 혹은 피고소인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에서 요즘 나오는 목소리라는 거죠. 자, 이 사안에 대한 또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건데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사건 처리 지연이라고 보고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겠네요.
예, 그래서 많은 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네. 변호사들 간에 업무 처리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현재 네.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네. 2022년 4월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 변호사들의 75%가량이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총 이렇게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듣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저희 올데스타가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빼앗긴 1위를 되찾자 이런 차원보다는 저는 공정성 확보 차원입니다. 앞서서 가요계에서 공정성 때문에 어마어마한 풍파를 겪었습니다. 프로듀스 101 사건 기억나세요? 아이돌이 되고 싶은 아이들의 꿈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그룹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작 그 멤버를 뽑는데 순위 조작이 가해졌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죠? 제작진, 담당 PD들이 결국 구속이 됐고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이 공정성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화두라는 거죠. 최근에 방송되고 있는 이 트로트 오디션 시리즈에서도 이 공정성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임영웅 씨의 뮤직뱅크 1위 빼앗긴 것인지 아니면은 르세라핌이 정당하게 1위를 한 것인지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문제는 저는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